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된 건 처음인데, 예, 어떠신지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니요. 뵙게 될 수 있어서. 예, 뭐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비머와 손흥민의 이제 브로맨스에 대해서 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애슬레틱에서 이 비머 선수가 또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손흥민 선수와 브로맨스 1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한준TV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손흥민 선수하고 케빈 비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토트넘에서 이제 처음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었고, 워낙 둘이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그 비머가 항상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내 최고의 친구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손흥민 선수 팬이시라면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그 손흥민 선수와의 브로맨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게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분데스리가에서 2015년에 네. 이제 동시에 토트넘으로 이적해 왔었거든요. 네, 당시 둘이 원래 분데스리가에서 같은 시기에 활약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친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운명적으로 이제 같은 시기에 또 토트넘에 입단하게 되죠. 예,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어떤 거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왔고, 이제 또 비머는 쾰른에서 쾰른에서. 토트넘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두 팀이 사실은 사실은 라인 라이벌. 더비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둘이 적에서 동료로 동료, 네.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입단시 비하인드가 또 전해졌는데요. 비머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온 게 굉장히 기뻤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본인이 토트넘에 먼저 입단을 한 이후 선수 영입 담당자가 독일어를 구사하는 선수가 올 테니 대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선수가 독일 사람이 아닌 한국인 손흥민 선수였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얘기긴 하죠.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이적이 좀 급작스럽게 네.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토트넘은 오래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점 찍어 놓고 있었는데 네. 조금 협상은 늦게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내부에서는 이미 알려졌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이 비머는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왔을 때 한국인이라 놀랬지만 독일어 실력에 정말 놀랐다고 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레버쿠젠과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선수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이 통할 수 있을 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도 뭐 살았었고 그리고 영어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잘해요. 이게 독일어를 쓰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차돌이의 그 코치님 처음은 잘하진 않는데 그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죠. 분이고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그때 간 건데도 그죠. 너무 빨리 언어를 익혀가지고 너무 유창한 독일어, 그러니까 진짜 독일 사람처럼 독일어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영어도 정말 잘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타고난 거예요, 언어를. 네, 언어적 이 감각이 좀 타고난 예. 것도 보이고 물론 노력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비머 선수가 더 나게 손흥민 선수도 처음에 이 영어 실력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독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비머 선수는 그러면 그런 감정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손흥민과 둘이서만 다녔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영어가 유창해지면서 델리 알리, 뭐, 다이어, 케인, 뭐 워커 예. 등등. 뭐 여러 선수들과 정말 다 친해졌잖아요. 그럼 나만의 손흥민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상 둘이 붙어 다녔다고 하네요. 이 훈련할 때는 물론이고 이 훈련이 끝나고 이후에도 저녁을 먹으러 단둘이 가거나 또는 도시도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도시 데이트를 둘이서 했다고 하고요. 매 시즌 그가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한결같았다고 네. 비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떠난 이후에도 손흥민은 한결같이 자기를 반겨줬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가운데도 이렇게 한결같이 자신에게 대해주고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또 호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할 때야 당연히 뭐 네, 다 맞아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더라도 떠나면은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맞죠. 손흥민은 보통 인싸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워낙 어. 친구가 많기 때문에. 네, 친구도 많고 또 그리고 이제는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한국에서는 최고의 스타고 그래서 연락 오는데도 정말 많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이 비머 선수에게 꾸준히 연락을 남기고 항상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비머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 선수가 나름 분데스리가 시절에는 유망한 네. 센터백으로 불렸으나 토트넘 가서 좀 실패한 네. 거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가 생각보다도 점점 더 빠르게 네. 내리막을 친 케이스임에도 손흥민 선수가 똑같이 대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또 감동적일 것 같아요. 어울리는 부류가 또 달라지는 건데도 자신을 동일하게 대해줬다는 게 또 되게 와닿을 것 같고요. 네, 그 당시 이 토트넘 선수단 분위기가 정말 또 최고였잖아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또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델리알리, 에릭 다이어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어울리고 특히 이 델리알리, 에릭 다이어, 뭐 카일 워커, 데니 로즈 지금 뭐 이 선수들이 다 같이 함께 자주 식사 자리도 가지고 이 친분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델리 선수가 이제 그 본인의 그런 아픈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손흥민과 이제 케인과 이 다이어는 정말 내 가족과도 같은 존재들이었고 그들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었다라고 얘기했고 손흥민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델리가 정말 용감한 아픈 과거들을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안아주기도 했었죠. 예. 네, 비머 선수도 그리고 델레 선수에게 또 이야기를 전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선수들의 우정이 지금까지도 끈끈이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시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성적도 함께 잘 거둘 수 있었던 거겠죠. 예. 네, 그리고 비머 선수가 전하기 이 경기장 밖에서도 둘이 계속해서 친분을 이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더 딥하게 들어가면 가족들과도 만남을 가질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이 손흥민 선수의 무섭기로 유명한 아버지 손흥정 씨를 직접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손흥정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네. 있죠. 뭐, 선수들한테도 훈련을 강요시켰다는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요. 네, 가서 훈계를 들은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 네. 이 손흥민 선수의 집에 항상 놀러 갔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네. 아버지를 만나서 항상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가 손흥민 선수에게 매우 엄격했던 사람은 맞지만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선수를 되기를 원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의 프로페셔널한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고 그를 존경한다고 또 표현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아버님을 가장 존경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네. 따르고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여왔고 그 어머니께서 요리를 정말 잘해서 자주 이제 대접도 하고 네. 그랬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끈끈하게 우정을 다져온 그 비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휴가를 같이 보낸 걸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휴가 이전에 이 비머 선수는 한국을 왔었거든요. 이 토트넘 뭐 워커와 이제 벤 데이비스 그리고 손흥민 이렇게 비머 4명이서 구단 홍보를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예. 근데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또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 와서 손흥민 선수가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서 이제 입원을 했어야 됐을 때, 근데 이제 퇴원 후에 손흥민 선수가 약속을 네, 지킨 약속을 거라고 하는 지켰다고 거죠. 합니다. 네. 예, 근데 진짜 사진 보니까, 벤 데이비스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앳돼 보이긴 하네요. 벤 데이비스만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벤 데이비스는 조금 살이 붙은 거? 네. 네, 그 정도 제외하면은 벤 데이비스가 가장 변하지 않은 느낌? 네, 다들 약간 앳된 얼굴이 있죠. 20대 초반의 얼굴이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서울에서의 여행 일화로 하나 전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도시를 이제 다 보여주는데 이제 워낙에 비머 선수가 장난기가 많았던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놀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또 놀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줄 모르고 약간 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손흥민 선수는 아니라고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 상황이죠. 너무 비머 선수가 이거를 너무 잘못 생각했던 거죠. 예, 그 손흥민 선수가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것도 예. 있죠. 그래서 자신이 놀린 게 부끄러울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렇죠. 계속해서 인사하고 식당에 이런 특별한 스페셜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사인을 부탁하고 그런 모습에서 놀랬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광고판에도 전부 다 이제 소니의 얼굴이 네. 있을 정도로 손흥민의 유명세는 정말 대단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이 둘의 인연은 안타깝게 이제 2017년 8월 이 여행 이후 2달 만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예. 이 비머 선수가 스토크시티로 이적을 또 떠나게 됐죠. 예,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떠나게 된 거였죠. 그때는 이제 벨통원하고 알더베이레트라는 네. 확고한 주전 센터백들도 있었고, 비머도 어쨌건 그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주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스토크시티로 떠나게 된 건데요. 그래도 이제 둘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꼭 껴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네, 이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둘의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네, 이 두 선수는 실제로도 이 우정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이제 마치고 또 리그 일정도 빽빽하게 소화한 가운데 포체티노 감독이 당시 이틀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이틀 휴가 중에 하루를 비머를 만나는데 썼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비머 선수와 함께 사진도 올리기도 네.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비머 선수가 또 인스타 스토리에도 포 라이프 해가지고 흥민송과 네, 함께 있는 그 태그에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두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이 끈끈한 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머 선수 같은 경우는 자주 스토리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비머 선수 게시물이 12개인데 그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사실 동료 선수와의 게시물을 보통 올리지 않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손흥민 선수와의 게시물을 남겨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서 도르트문트와 이제 네.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내 형제인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 게시물도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다 누르고 네. 있고 댓글도 남기고 꾸준히 예정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친화력이 좋기로 유명한 그렇죠. 선수잖아요. 뭐. 예, 뭐 그러니까 토트넘 내에서도 한때는 이제 선수들마다 악수법이 다 달랐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다 구별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델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나라별로 이 인사법을 다 기억해서 선수 맞춤형 인사를 또 해줬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팀 동료만이 아닌 상대 선수들과도 이제 그리고 감독과도 네. 친한데 클롭 감독이 워낙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뭐 실패로 돌아간 적도 있는데 저렇게 둘이 환하게 웃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이제 더브라이너와 손흥민 같은 경우는 더브라이너가 이제 볼프스부르크에 있었을 네.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3대4로 예. 그때 이제 더브라이너가 도움 해트트릭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둘이 유니폼을 갈아입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이 와서도 계속 이제 친분을 네, 유지를 인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앙리 선수하고도 이제 뭐 서로 이거는 사실 인터뷰하는 장면이긴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들을 하는데 그때도 앙리도 손흥민처럼 정말 그 사교적이고 또 네. 예의가 바른 청년은 처음 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죠. 디발라 선수와도 경기 이후에도 침묵을 하면서 선수들, 이렇게 팬들을 또 미소 짓게 만든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최근 에피소드라면은 이제 그 루턴 타운하고의 경기 끝나고 네. 나서 이제 판더팬 관련된 일화들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이크를 놓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퍼디난드가 What a boy 딱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인터뷰했던 그 여성 아나운서도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이렇게 예의 바르면서도 월드 클래스인 선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에 주장 자리에 손흥민 선수를 앉히게 됩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선수다. 그는 거의 모든 그룹에 섞여 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단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는 이 한국 대표팀에서도 주장이며 정말 오랜 기간 한국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니고 이 손흥민이 토트넘이란 팀 자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 주장직을 맡긴 거라고 설명했거든요. 예, 뭐 손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고참 선수부터 가장 어린 선수들까지 모두와 다 연결된 거는 손흥민 한 명뿐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고참이라던가 아니면 스타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망주들하고는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없기 마련인데 손흥민 선수는 항상 누가 이제 1군에 콜업되거나 네, 같이 훈련하게 되거나 하면은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선수라고 해요. 네, 지난 6월에 이제 콜업된 유수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도 끝나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미소 짓게 만들기도 했었죠.
네, 이런 손흥민 선수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토트넘 신입생들이 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올 시즌 이세 이적생들이죠. 이 판더펜 선수, 그리고 이 메디슨 선수, 그리고 이 사르 선수까지 예. 다 골고루 챙기면서 적응을 도와주고 있고요. 뭐 판더팬 같은 경우는 저희 드라이브 마이카라고 해가지고 그 차로 이렇게 네. 인터뷰하는 그 토트넘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그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왔을 때 네, 가장 먼저 뭐. 그래도 챙겨주고 주고. 가장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적응을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볼프스부르크 독일에서 온 선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어도 어느 정도 네,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페사라는 팀 내 막내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애끼잖아요. 그러면서 리틀손이라고 네. 본인이 부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귀여워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 예.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항상 사르 예.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죠. 본인의 어린 시절이 연상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파페사 선수가 세네갈 대표팀 갔을 때 손흥민 선수하고 영상 영상통화까지. 그거 한 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세네갈 국민 그 팬들이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에다가 우리 사르 잘 부탁해 막 이런 거 막 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약간 그 느낌이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PSG 갔을 때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네. 많이 챙겨줬잖아요. 그때 또 그 둘의 케미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아빠와 아들로 불리죠, 이 둘은. 그리고 뭐, 메디슨 선수야, 뭐, 둘 다 이제 주장과 부주장으로서 중책도 맡고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요, 뭐, 일단, 예를 들어서 그 개막전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 때, 토트넘 원정석으로 가서, 그거는 이제 작은 구석의 이제 구역이거든요. 거기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선수들이 오늘 경기 잘하자 막 이렇게 그 전이 불태우는 그걸 거기 가서 하자고 메디슨한테 건의를 손흥민 선수가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한 이유가 우리는 팬들과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팬 입장에서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선수인 게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판더펜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또 한 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참된 주장임을 또 말했거든요. 경기장 안팎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정말 좋은 상황인데요. 이 좋은 팀 분위기를 이어 성적까지 잘 내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예, 현재 뭐 북런던 두 팀이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이거 자체가 1984년인가? 그 네, 이후 맞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례적인 일인 거죠, 지금. 예. 여기에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팀 분위기를 잘 이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도 잘 통하는 것도 있는데 토트넘이 단순히 성적만 1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록들을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1위나 2위나 3위나 상위권을 달리면서 1위 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슈팅 숫자 153회로 1위고요. 또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341회로 1위고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도 15.1골로 3위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은 2159회로 2위고요. 어태킹 하프하고 이제 파이널 서드의 차이가 뭐냐면요. 어태킹 하프는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격과 수비인 거고 파이널 서드 같은 경우는 공격, 중앙, 그리고 수비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횟수도 1192회로 1위고요. 그리고 PPDA 저게 이제 압박 개수인 거거든요. 네. 압박 개수가 9.0으로 이것도 1위. 토트넘이 압박 1위인 거 정말 이거 놀라운 정말 일이죠. 놀라운 기록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서 슈팅으로 마무리한 거가 18회로 2위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실수를 유발해서 골까지 넣은 게 3골로 2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횟수가 685회로 2위고요. 그리고 태클도 160회로 2위입니다. 거의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하면은 당연히 1위를 네, 해야 1위를 되는 해야 거예요. 되는 상황인 거죠. 단순히 운만 따르거나 아니면 결과만 낸 게 아닌 내용까지 보여준 네.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 2022-23 시즌 지난 시즌과 이제 이번 시즌 구역별 점유 그래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색이 토트넘이고 빨간색이 상대팀인 거예요. 근데 콘테 감독 시절 보면은 수비 쪽에서만 점유한 거예요. 네, 너무 좁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오히려 상대팀보다 적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수비 쪽에만. 공격 쪽에서는 거의 아예 점유를 못한 못한 거예요. 거죠. 네. 아예 못한 거죠. 하프라인은 뭐예요? 저 미들 서드도 못 간 아예 거거든요. 없습니다. 예, 그 정도였는데 이번 아. 시즌은 상대 페널티 박스는 당연히 상대가 가장 볼 터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상대가 6탄 방어도 하고 골키퍼가 잡기도 그죠. 하고 그러니까 그
페널티 박스 제외하면은 전부 다 토트넘이 더 점유를 하고 있을 정도인 겁니다. 특히 측면 쪽이 확실히 많이 늘었네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도 측면을 중심으로 또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도 많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콘테 감독 시절과의 이제 기록을 비교하면은 그냥 다 올랐어요. 예. 점유율 지난 시즌 49.8%였는데 이번 시즌 61.4%고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지배력도 4.4에서 7.3으로 늘어났고 또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23.6회에서 42.6회면은 뭐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슈팅 숫자도 13.6회에서 19.1회로 늘어났고 골도 1.84골에서 2.25골로 늘어났고 기대 득점도 1.52골에서 1.89골로 늘어났고 필드 틸트가 이게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인 거거든요. 이게 그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일반적인 점유율보다는 저 필드 틸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뒤에서 돌려도 점유율은 높일 수 있는 그건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가 좀 의미가 없는, 물론 뭐 빌드업 과정이니까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냥 소모되는 점유율들도 많은 건데, 필드 틸트가 그래서 이제, 콘테 시절에는, 사실 예, 43.1%인데, 이번 시즌은 무려 64.8%. 64.8%.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점유하는 거예요. 저 61.4%의 대부분이 도리어 상대 진영에서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지금 토트넘은 결과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과정까지 완벽하면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이 토트넘이 또 24일 풀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활약 펼쳐줄 수 있을지, 토트넘 선수단이 기분 좋은 또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